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 잠금 해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와 함께 해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의 지수가 낙폭을 줄여 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또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해 봐야 할 텐데 먼저 AS 전략을 세워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월 26일에 덕산 하이메탈을 봐주셨는데요. 덕산 하이메탈이 오늘 3%대의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봐주신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 그려나가고 있는데 최근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가운데 오늘 다른 소재 종목들은 내리지만 덕산 하이메탈만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이 종목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이제 FCBJ나 FCCSP 같은 최신 기판들에 들어가는 그다음에 반도체 접합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솔더블의 글로벌 1위 회사입니다. 오늘 삼성전기가 장 초반부터 시장 약세 구간에서 또 강세를 보였던 것은 뭐 엔비디아와 함께 FCBJ 기판 늘릴 수 있다. 뭐 그런 뉴스와 더불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요. 삼성전기는 업계에서 한 3, 4위권 업체입니다. 삼성전기 쪽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는 솔더블 업계 1위로서 이비덴이나 뭐 신코 같은 그런 업계 1, 2 업체들에게도 납품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기판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기판에 들어가는 소재도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까 뭐 방산주로도 엮던데 방산주로 엮인 것은 자회사 때문이고요. 자회사 상장과 관련된 논란이 일시적인 변동성이 될 수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본질적인 것은 솔더블의 매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2위와 압도적 차이의 1위 업체라는 것을 주목해 보신다면 올해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종목은 뭐 단기적으로 뭐 급등락이 언제든지 뉴스에 따라 나타날 수 있지만 저는 뭐 여전히 조정 시 매수 관점에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회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포스코 그룹 쪽으로 최근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투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에너지 사업은 넥스트코어로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2차 전지, 철강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세 가지 축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포스코 그룹 쪽으로 최근 증권가의 코멘트도 좋게 잘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정말 지속되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뭐 단기적으로 뭐 급등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평가를 벗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이 종목의 저평가를 벗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소들이 뉴스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철강 쪽에서도 있고 관세와 관련된 대응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신사업 부분에서 아직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사업 쪽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좀 나오고 구조조정 효과가 올해부터 좀 발휘되기 시작하면 이익의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포스코홀딩스 이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한번 베팅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 코너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확실한 종목을 찾는 코너이다 보니 포스코 그룹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룹주 내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특정해서 봐야 할지 종목명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오늘 가져와 주셨는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사실 4분기 실적 자체는 시장의 컨센을 하회했지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권가에서는 계속 좋은 코멘트 주고 있고 TP도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두 가지 키포인트를 가져와 주셨는데 리튬 가격과 반등의 목표치 이렇게 주셨거든요. 우선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촉매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의미를 둬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이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에 당장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최근 2차 전지의 반등, 글로벌 시장에서 리튬 관련주의 반등도 모두 리튬 가격의 반등에 기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게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준비된 그림 보시면 철강 쪽에서 일단 올해는 작년보다 약간이라도 개선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신사업 부분이라기보다는 기존 사업에서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관세에 대한 대응 부분이라든지 비용 효율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쪽에서도 이 긍정적인 요소가 일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면서 에너지 사업에 주력하겠다라고 하는 것, 포스코 인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스정과 관련된 부분, 에너지 사업 쪽에 모멘텀을 준다면 지금 시장에서 에너지가 다 부족한 상황인데 당장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태양광과 LNG가 가장 급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이제 긍정적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매출이나 이런 쪽은 당장 올라오진 않겠지만 그동안은 계속 가능성만 봤다면 이제 광양 쪽에 있는 쪽에서 아르헨티나나 다른 호주에서 갖고 온 리튬을 직접 이제 생산해내는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다 결부되어서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하루 이틀 정도 보면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뭐 금 가격 하락 이런 것들에 일부 연동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의 구조조정에 더불어서 리튬 가격의 레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원재료를 확보하고 있는 쪽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국내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리튬 광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쪽이 포스코홀딩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기대감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기대감의 영역에서 하나씩 벗어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대감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면서 기대감 걸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포인트는 반등의 목표치라고 주셨습니다. 네, 실적일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PB 0.4배면은 시장에서 지금 계속 압력을 집어넣고 있는 게 PB 한 배까지는 다 끌어올려라라는 게 전체적인 시장의 시각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정말 좋았을 때가 0.95배 정도 수준까지 움직였으니까 저 구간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기대감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시장에 지금 선도 종목군들의 상승이 너무 높아서 그 종목들을 추격하기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이제 패시브 쪽에서도 배분하는 물량들이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업종 턴어라운드가 나타난다면 더 강한 베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 관련된 부담은 아까 언급드렸던 해외 직접 진출로 일정 부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목표치는 전 고점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 한번 베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저는 한 0.7배에서 0.8배 정도의 수준을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매수 가격은 35만 원 이하 정도에서는 매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비교적 좀 높게 잡아서 자회사들의 주가 반등과 더불어 에너지 사업과 리튬 사업에 기대감이 더해진다면 한 50만 원 정도, PB 한 0.8배에서 0.7배 사이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것은 당장 올라가기보다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손절 가격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조금 넓게 잡아서 20만 원 중후반대 정도의 가격, 한 28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일단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조금씩 매집해가는 관점이신 거죠? 네, 한 번에 사시지 말고 여전히 뭐 주가 변동성, 예를 들어서 지수가 내릴 때 이 종목이 이렇게 저평가 됐는데도 안 내릴 거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전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 주가 50만 원, 리스크 주의 구간은 28만 원으로 주셨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유가 관련해서 최근 화학주 쪽으로도 괜찮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유가 10% 급등에 환율까지 흔들리고 있고 물가 안정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되게 이상하게도 화학주 쪽으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 좋은 코멘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변동성 대비해서는 안정적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정유주는 일단 정제 마진이 개선되는 게 핵심인데 여기에 정제 마진의 개선의 핵심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동안 중국과 인도가 소위 빌런이었다는 거죠. 러시아나 이란 쪽에서 싼 원유를 가져다가 국제 원유 가격에 내다 파니까 여긴 마진이 많이 남고 상대적으로 마진이 많이 남다 보니까 더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쟁 압력이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나 이란 쪽에서 중국이나 인도에서 더 이상 석유를 싸게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품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전반적인 수급 요인이 공급 우위로 간 게 가장 큰 조정 요인이었는데 결국 이게 조정될 수밖에 없다. 전쟁 끝나더라도 아마 중국에서 이제 더 이상 러시아에게
러시아가 중국에게 싸게 원유를 넘겨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전쟁 때문에 그동안 싸게 넘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정유업계가 그동안 가격 요인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전반적인 정제마진 개선과 석유 산업의 수급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실적의 상승 분위기가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면 정유사에 대해서는 뭐 GS 같은 경우에는 배당 메리트도 있고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변동성이 도사리고 있는 섹터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환경과 매크로적인 환경을 조금 더 민감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시각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지 종목명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S오일 나와 있습니다. S오일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업계 전문가들도 정유 리레이팅을 가장 빠르게 반영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 배당도 좋다 보니 지금 미리 사놓는 거 괜찮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제 마진부터 들어볼게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정제 마진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준비된 그림 두 가지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일단 단순 마진과 복합 정제 마진 두 가지를 모두 봤을 때 단순 마진이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걸 전부 레깅 시켜서 보면 일단 레벨 자체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복합 정제 마진도 개선되고 있는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이 공급이 크게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인도 쪽에 정유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인도도 석유를 싸게 살 수 있는 요인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니까 특히 이제 미국처럼 많이 쓰는 국가들에 수출하기 위해선 관세 50%를 물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의 경쟁력도 떨어졌다라고 본다면 이 추세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부터 S오일이 다른 석유화학 회사와 다른 점은 뭐냐면 주력이 PS라는 거죠. 다른 쪽은 전부 에틸렌 관련 제품들인데 여긴 파라자일렌 쪽이 주력이고 파라자일렌 스프레드가 최근에 개선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하반기에 있을 신규 시설, 샤인 프로젝트의 신규 시설이 런칭돼서 구조조정을 좀 피해갈 수만 있다면 혹은 생산 제약을 좀 피해갈 수만 있다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붙을 수 있어서 이 종목은 제가 작년 가을부터 6만 원대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올해 12월 1일 날도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조정받았을 때도 7만 5천 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바이콜을 냈는데요. 현재 그때 제가 제시했던 가격이 10만 원인데 그 가격을 이미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가적으로 가격을 올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인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언급해 주셨던 배당 요인은 지금은 시설 투자하면서 배당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춰놓고 있는데 배당 성향이 아마 하반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 업황이 조금 둔화된다면 배당이 아마 밑을 받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S오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을 이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말씀드리면 저는 뭐 10만 원 이하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뭐 10만 5천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10만 원 아래에서 언제든지 조정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때 아마 신규 매수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이어가실 것, 홀딩을 이어가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목표 가격은 원래 제가 PB 1배 정도를 목표가로 잡았었는데 PB 한 1.2배 정도까지 베팅을 해서 한 13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두고 손절 가격은 뭐 9만 원 정도를 잡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못 가지신 분들은 10만 원 아래에서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유자이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보자. 목표 주가는 1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 가격 9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S오일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